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3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모두 오른쪽만 볼 때, 오른쪽만 볼 때 왼쪽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왼쪽도 둘러보면 얻는 유익.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쪽만 볼 때는 10번이면 10번 오른쪽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오른쪽만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한번 왼쪽도 한두 번씩 둘러보고 그랬을 때 얻는 유익. 뭐가 있을까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수익률이죠. 어떤 수익률로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왼쪽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떠니 이제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종합주가에서 급락 나올 때 오히려 2850 이하에서부터는 과감한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요일 날 녹화되는데 저희가 수요일 날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화요일 날 그때 2822포인트 주가 폭락 나왔을 때 오미크론에 대해서 설명드려가면서 오히려 오미크론이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시장의 수급의 개선. 그게 지난 일주일간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화요일 날 오후 11시 15분 12월 7일 화요일 오후 11시 15분에 제가 V자형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임팩트 있는 종합주가지수 2978포인트였네요. 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자료를 꺼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V자형 반등이 나왔죠. 이게 지난주 화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녹화한 거는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방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장중에 자료를 떠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방송이 되는 수요일 날 하루에 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종가상으로는 안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른쪽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것을 돌아봅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든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든 보상심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사람들이 쳐다보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들도 하이닉스를 저도 10월 말경에 10월 10일경인가요? 하이닉스가 10만 원 깼을 때 10만 원 깨고 내려올 때 98,000원, 97,000원에서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포트에 채워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죠. 작년도 이번 연도 계속 매도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식 선물 매도까지. 그렇죠. 12만 5천 원 이상부터는 하이닉스는. 자,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이번 연도 처음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죠. 10만 원 깨졌을 때 98,000원, 97,000원. 자, 그리고 중간에서 베어 먹기로 저희는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현대차, 기아차나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를 이제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시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오늘 보니까 아까 장중에 12만 1,500원까지 이게 똑같이 11시 15분이었어요. 아까 그렇게 올라갔어요. 자,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거는 바로 이런 올라가는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먼저 올라간 종목이 지금 V자형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그렇죠? 12만 5천 원에서부터 9만 5천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하이닉스가 지난 3달간 저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V자형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올라가는 쪽에 지금 베팅을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올라가는 쪽이 아닌 약간 그렇다고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베팅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외국인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어떤 한 특정 이슈라든가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미크론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저도 뭐 그런 부분을 볼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철저하게 시장의 수급 논리에서 움직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12월 9일 날 이번 연도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외 증시보다 조금 더 이벤트적으로 중요한 더 임팩트 있는, 즉 미국이 올라가도 누른다든가 미국이 떨어져도 끌어올린다든가 수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임팩트가 이번 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수급의 가장 중요한 고삐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떻게 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종가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날짜는 12월 7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실 때는 12월 8일, 내일 수요일자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월 7일 거 종가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1시 15분 이후에서부터 혹은 오후 뭐 2시 정도까지 제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방송 마감 끝나자마자 바로 방송을 녹화하다 보니까 중간에 마감껏 자료를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꽤 이 중간에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방송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종가상으로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거의 이런 흐름이었다, 그 시간대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최근에 콜옵션, 올라가는 쪽에 콜옵션, 떨어지는 쪽에 풋옵션. 콜옵션을 100억, 이건 맞습니다. 전날 것까지는 맞고 오늘 7일 것만 안 맞는 거예요. 12월 3일 날 콜옵션, 올라가는 쪽에 거는 콜옵션 어떻게 했어요? 106억 매도했네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올라가는 쪽에 콜옵션을 또 40억 매도했어요. 그래서 146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뭡니까?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 라고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어요? 대량 매수했었죠. 2만 1,000개, 16,000개, 16,000개. 최근 1,900포인트에서부터 급등 나오고 1,880%, 2,880부터 2,900. 그다음에 2,900에서 지금 오늘 2,970 이런 식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이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2,950에서 정리한 거니까 10배 먹은 겁니다. 40억짜리가 100억 되고 200억 되고 300억 되고, 저가 같은 경우. 자, 따라서 수익률이 대량으로 났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정리한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 라는 관점을 내비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날 방영된 이슈인사이트 두 번째 시간, 그렇죠? 오미크론 뒤에 숨은 매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것이 언제 녹화된 거예요? 그렇죠. 화요일 날, 오늘처럼 마감된 이후에 녹화된 겁니다. 장중에 자료 떠온 거고. 자, 그런데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2,822포인트였어. 끝났어요. 그때 그런데 주가 폭락 나올 때 외국인들은 풋옵션 떨어지지 않을 거다를 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또 들락날락 하는데 또 거래되고 61억 똥 매도하고, 똑같이 이틀 연속 대량으로 풋을 매도를 한 거. 주가 폭락할 때 풋옵션을 매도한 걸 보고 저희도 사실은 그때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반등의 기대를 논했던 부분이죠. 자, 그런데 최근 이틀간은 어때요? 콜옵션 매도했죠. 즉 외국인들의 수급을 외국인들은 지금 무리수를 올라가는 거에 추격하지 않고 떨어질 때 추격 매도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않고 거꾸로 살짝 놔주고, 반면에 폭락 나왔을 때 지난주에 2,822 깨졌을 때 추격 매도하지 않고 거꾸로 올라가는 쪽으로 풋을 매도를 했죠. 뭐예요? 균형 잡힌 시각을 살짝 갖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강의 주제인, 이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네. 오른쪽 왼쪽은 뭐다?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아니에요. 야, 왼쪽 오른쪽 하니까 우측이니까 보수고 왼쪽이니까 빨갱이고 좌파고, 그런 개념이 오른쪽이니까 올라가고 왼쪽이니까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V자형 반등에 대한 관점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오히려 외국인들 관점처럼 똑같이 풋 매도했을 때 2,830에서부터 저도 사고 싶은 거, LG 디플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누누이 공방이라든가 일요일 날 저녁 때 밤 10시에 하는 주식선생 박한샘 야간 수업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또 매수자들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저도 대량으로 샀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현금 다 싹싹 쓸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거는, 저도 V자형 상승의 배경에는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누구보다 샀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은 말 그랬다시피 떨어졌을 때 추격 매도 않고 안 한 이유는 뭐냐?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에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왼쪽으로는 조금 방향성이 아니라 섹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V장으로 급등 나온 하이닉스라든가 저점 대비 급등이 튕겨져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서야 보지만 지금 이 장에 대한 저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종목을 보는 거냐? 아닙니다. 모두 다 그쪽을 바라볼 때 저희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다른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왼쪽입니다. 즉 방향성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섹터예요. 즉 시장의 큰 틀에서 이 장은 뭐다?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3,100포인트. 아래로 2,900포인트. 중간에 3,000포인트. 위로 100, 아래로 100. 이 이상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 이 이하로 떨어지면 박스권 하단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820포인트까지 순간 폭락 나왔을 때 과매도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구간에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박스권으로 보니까 폭락 나올 때 더 과매도 영역으로 보고 추격 매도하지 않고 거꾸로 매수를 보고 급등 나올 때 살짝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박스권의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순환매적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계속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업종이나 섹터가 돌아다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 같은 경우 떨어질 때 급락할 때 매수했던 종목들을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절반 수익 실현하고 이제 갈아타려고. 시장 대응력도 좀 높이고. 야, 2,830포인트 아래에서 풀베팅 했다고 하더니 지금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 실현에 다른 것보다 먼저 튕겨져 올라오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못 간 종목들, 즉 왼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섹터를. 이해되셨죠? 이 장은 박스권 속에서 움직이는 계속 순환매 흐름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은 1,840포인트 이하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매수했던 주식 일부가 아니라 이제 사실 뭐 절반이죠. 수익 실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시장에 빠른 순환매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했던 강의죠. 오미크론 집중 분석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기를 위축시킨다. 자,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급락 나왔을 거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뭐예요? 반발 심리, V자형 반발 심리가 유입된다. 왜? 이미 작년도 3월에 경험해 본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뭐다? 빠른 복원력. V자형 급반등이라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이 그걸 심리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99억 매도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날.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 내리 속에도 있다. 자,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어때요? V자형 반등에 한국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선별적 복원력이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양극화 속에서 순환매 반발 심리라고 언급드렸어요. 그래가면서 LG화학,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과대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베팅이 들어가는 흐름으로 그동안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거는 2주 전 첫 번째 강의였던 거죠.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덕분에 이것이 뜬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으로 인한 뭐예요? 한국의 강점이 있는 센서 파트, 자화전자라든가 이쪽은 애플 파트, 이쪽은 삼성 파트론, 그렇죠? 카메라죠. 전부 다. 옵토론텍 이미지 센서. 특히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센서 필름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까지는 이게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사실. 이미지 센서.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감당하고 있는 거. 이 종목들도 사실 오늘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실현 한번 해주고 다시 잡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해야 돼요. 왜? 이쪽 오른쪽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40%, 30%씩 올라왔죠. 오른쪽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오른쪽 5번 보면 왼쪽 한 번 보는.
오늘 강의는 사실 그 강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장은 기본적으로 뭐를 내재하고 있다? 박스권 흐름이. 그 박스권 내에서 뭐예요? 순환매 흐름이다. 즉 과매도 영역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과매수 영역으로 올라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그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은 뭐다? 순환매다. 그동안 계속 오른쪽 낙폭과대 상태에서 급등한 종목들만 봐왔잖아요. 아까 같은 종목, 그렇죠? IT 종목들. 이제는 뭐를 봐야 될 때요? 이쪽만 계속 5번 이상 봤으니까 왼쪽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왼쪽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넥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왼쪽 섹터 하나만 꼽아봐라.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시점에서 바로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더나라든가 화이자처럼 백신이라든가 혹은 시젠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혹은 뭐 시젠이나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종목이 아니라 그냥 그쪽은 바이오라면 이쪽은 그냥 전통 제약주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단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표적 항암제를 연구한다든가 치매를 하는 이쪽 바이오. 코로나 바이오나 치료제가 아닌. 제넥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네, 작년도에 19만 원이었죠. 8월 27일. 근데 지금 계속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얼마예요? 예. 엊그저께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5만 6천 원 얼마인데 제가 5만 7천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19만 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70% 조금 넘게 폭락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아까 이 장은 무슨 장이다? 순환매다. 우상향하는 가운데 천천히 3,100포인트에서 120포인트까지 V자형 급반등 나오는 흐름 속에서 나오는 순환매인데 계속 박스권에서 나오는 반등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전체 박스권. 그런데 어떤 종목군 수익률 게임은 뭐예요? 한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실적이라든가 어떤 악재라든가 호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낙폭과대 속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오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한국은 아직 없어요. 자, 제넥신. 가장 좌편에 있는 종목이에요. 가장 소외된 거. 사람들 지금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야, 제넥신, 한미약품, 셀트리온, 내가 이런 종목들한테 지금 물려가지고 지난번에 시장 폭락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 있죠. 뭐라 그랬어요? 주가 폭락 나온다고 해서 꼭 가만히 손 놓고 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것도 30% 빠지고 내 것도 30% 빠졌다. 종가는 2,822. 그러면 뭐 해야 된다겠어요? 여기서는 주식을 다 팔고 현금화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그대로 쥐고 갈 거냐? 쥐고 갈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똑같이 빠졌으니까 교차 매매, 교체라도 해야 된다겠죠. 뭘로? 먼저 올라오고.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교체 매매 타이밍을 놓쳤을 겁니다. 왜? 이미 IT들은 다 올라왔잖아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것들 싹 다. 자, 그럼 바이오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에서 이거 정리하고 건설주나 조선주처럼 뒤늦게 올라오는 거 지금 탈까 말까 고민 중이시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뭐 했다겠습니까? 갖고 있던 IT 관련주들 오늘 반도체를 비롯해서 2분의 1 정리했습니다. 아까 그때 샀던 종목들 정리했다고요. 절반 이상.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넥신이나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누구예요? 즉 왼편에 있는 종목. 왼편에 있는 섹터. 차바이오텍. 지난 5년간 42,800원에서 2018년도 오늘 19,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거의 55%. 최근에 잠깐 반짝 나왔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됐죠. 어디만큼 원위치 됐습니까? 코로나 전 주가. 여기가 코로나죠. 코로나 시대 2020년도 10,000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인데 여기 지금 코로나 때 찍었던 가격 대비도 한참 떨어졌어요. 이번 연도 잠깐 3만 원 갔다 또 떨어졌고. 이런 종목들 올라가려다가 멈춘 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지금 반도체 올라오지, OLED 올라오지,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올라갔다가 잠깐 떨어지는데 그거 살까 말까지. 바이오 갖고 있던 것도 정리하고 손절해야 될 타이밍에 거꾸로 이걸 보고 있다니까 황당하시겠지만, 지금 왼편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주들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71,500원, 7만 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 27,000원에 그냥 만약에 최근에 찍었다고 보고 이틀간 찍었으니까 지금 3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이거 마찬가지 65% 이상 폭락 나온 종목이죠. 지금 살짝 찍었다 지금 저점 대비 10% 정도 올라왔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크루즈선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 매물이 나온 것, 심리적으로 가장 소외된 것, 가장 왼편에 극단에 있는 것,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좀처럼 더한 상황도 견뎌내고 다 견뎌낸 종목들의 시가총액 꽤 다 큽니다. 얼마 전까지만 다 1조 원 이상 했던 회사들이에요. 저런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 매작으로, 심리적으로 오미크론을 일단 어제 미국 항공업종이라든가 카지노 업종, 오늘 화요일 날 새벽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7일 날 새벽까지 다 급등 나왔잖아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은 장중에 보니까 일본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많이 올라갔죠. 오늘 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못 올라갔습니다. 왜? 일본은 1.89%로 끝났죠. 한국은 0.62% 정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목요일 날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방송을 보시는 수요일 날이시지만 현재 방송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틀 뒤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눌렀고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일본 대비 한참 못 올라갔습니다. 오늘 3분의 1밖에 못 올라갔어요. 홍콩 대비 절반도 안 됩니다. 한국은 플러스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실 잘 흐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 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인데 국내 기관들이 손실이 큽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대형 종목들보다는 그것을 한 발 비껴서 있는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혹은 그 200 종목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폭락 나온 거, 가장 최근 몇 년간 폭락 나온 거, 8만 원에서 4만 원. 언제? 5월 달에 8만 원이었잖아요. 마이너스 50%. 그리고 아모레지, 한미약품, 제넥신, 차바이오텍, 물론 실적이 뭐 형편없는 종목은 안 되겠죠. 이런 종목들 흐름들 속에서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손절하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난주에는 지수 손절하지 말라고 1822 끝났을 때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예요? 섹타네요.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20%씩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다 주식을 팔 때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들의 그 풋옵션 매도, 즉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사실 나스닥 떨어졌었지만 그때 내용을 봤을 때는 괜찮은 내용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들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매주 일요일 주식선생 박한쌤의 야간 수업에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바로 방금 제가 4개의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바이오. 그리고 아모레치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주로 면세점 관련주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완전히 지금 뭐라 할까 완전 포기한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은 올라와도 못 때립니다. 20% 올라와도. 왜? 마이너스 70%, 50% 빠졌다가 20% 올라온들 여전히 마이너스 40% 손실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IT 갖고 있다 수익 실현하고 이쪽 오신 분들은 20% 또 먹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왼쪽을 바라봤을 때 유익한 점.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전체 시장을 한번 잘 훑어보세요. 오른쪽에서 10% 더 먹는 것보다 왼쪽에서 20% 먹을 수 기회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세 번째 시간에는 사실 이 시장의 순환매적 흐름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